무엇에 주목하여 자료를 정리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승주 가족의 팔굽혀펴기 개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기, 개수에 주목하려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팔굽혀펴기를 가장 적게 한 날이 언젠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눈에 둘째 날이 가장 적게 팔굽혀펴기를 한 날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변화에 주목하고 싶으면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승주의 팔굽혀펴기 개수는 지금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빠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율에 주목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원그래프나 띠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엄마의 팔굽혀펴기 개수는 가족 전체 중에서 5%를 차지하는 걸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처럼 이제 중등에서 우리 배운 걸 또 확인해 볼까요? 남학생, 여학생, 승준의 반의 팔굽혀펴기 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 즉 개수죠.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승준의 반에서 팔굽혀펴기를 20개 이상한 학생은 2명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즉 도수의 크고 작음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셔서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변화를 알고 싶어. 여학생들은 누가 제일 많이, 남학생들은 또 팔굽혀펴기를 얼마나 더 많이 했냐, 또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하고 싶다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15개 이상 한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개 이상 한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자료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서 서로를 비교하는 데 편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용한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자, 봅시다. 아까 20개 이상 팔굽혀펴기를 한 학생은 남학생도 1명이고 여학생도 1명이라서 도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 도수로 비율로 나타내 보면 팔굽혀펴기를 20개 이상 한 학생은 남학생 입장에서는 10%예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남학생이 좀 더 많이 한 거죠. 여학생은 12.5%로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안에서의 비율을 알 수 있고요. 자료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하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